얘들아 안녕.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세임은 얼룩쌤 정인지입니다. 자, 우리 1학기 2차 고사 대비 강의 오늘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1강부터 10강까지여서 좀 그 넓은 범위에 당황하셨죠. 우리 구석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시험을 봐야 하는데 범위가 넓다라는 말은 그만큼 시험이 쉽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러 앉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조금만 공부하면 정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 대망의 첫 강의로 선사문화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강의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돌인데요. 이 돌로 만든 도구인데 떼어서 만든 도구였어요. 우리 떼서 만든 도구를 뭐라 했었냐면 뗀석기라고 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뗀석기를 제작했던 시대, 어떤 시대였더라? 맞아요. 구석기 시대 때 시작했던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던 시대 때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저장해야 될 그릇이 필요해서 그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구운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을 뭐라 했었냐면 토기라고 했었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었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의 급이 계단처럼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계급이었었고 이러한 계급이 출현했던 거는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면서 빈부격차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게 계급이라고 했었죠. 바로 청동기 시대 때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세 가지의 키워드들 잘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선사시대의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시대를 보니까 구석기, 이 구석기 할 때 이 구자는 선생님이 옛구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었던 석기시대, 옛날에 돌도구를 사용한 시대라는 뜻이고 반면에 신석기는 새신, 새로운이라는 뜻이었어. 그럼 새로운 돌도구를 사용한 시기인데 옛날에 만든 돌도구, 이거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원시적이었다는 거야. 돌을 힘들게 던져서 날카롭게 만드는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대. 이게 구석기 시대였었고 반면에 신석기는 더 이상 힘들게 돌을 떼어내지 않고 갈기 시작해서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했었지. 자, 근데 인류가 진화함에 따라 이제는 돌도구가 아니라 청동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청동기 시기였었는데 청동은 합금이었제더라.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 거였었고 또 상당히 희귀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나 이 청동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청동은 지배층들이 본인의 권위를 과시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데 활용하는 지배층들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게 청동 시대의 특징이었었고 이러한 지배층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급이 나누어진 사회, 다시 말하면 계급이 출현했다는 거잖아. 이 계급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 특히나 왕으로 모시는 거고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는 최초의 국가의 단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라고도 같이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고 이 철기 시대가 등장했었던 거죠. 이 철기 시대부터는 철기는 대중적으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에 따라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고 무기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우리 여러 나라들의 풍습도 상당히 힘들게 공부했었잖아. 기억나? 부여, 또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사만 이러한 국가들이 있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를 선사 시대로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석기부터 철기로 봤을 때 얘들아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뭡니까? 이 시대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는 건데 그 도구를 사용할 때, 도구를 제작할 때 쓰던 재료가 어떨 때는 돌이었고 어떨 때는 청동이었고 어떨 때는 철이었다는 거지. 결국 도구, 제작, 재료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로 사용했던 이 석기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의 자연환경부터 볼까 얘들아? 이 구석기 시대를 관통하는 자연환경의 가장 포인트는 빙하기였다는 거야. 빙하기. 혹시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아이스에이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당시 매머드라던가 아주 추운 기후에 살 법한 동물들이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이 빙하기다 보니까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털이 엄청 많게 자라고요. 또 상당히 등치도 큰 짐승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 이 당시 때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식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과거에 원초적이었던 인간이 거대한 매머드랑 싸워야 해. 그러면 혼자서 살아가면서 매머드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었겠지. 그러니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자연 환경에 처했던 인류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주로 동그라미를 쳐볼게.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얘들아 날씨가 너무 추우면 농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땅에 씨앗을 심을 수도 없어. 왜? 너네 겨울에 땅 파봐 얘들아. 손 부셔져. 그러니까 이러한 추운 기후에서는 농사도 잘 안 되니 이 시기 때 경제생활은 막 농사를 해서 물을 주고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느낌인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잡아먹고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으면 따서 먹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것들을 획득해서 생활하는 경제인 획득경제 사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러한 동물들을 사냥을 하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열매들을 채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걸 주거하고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더라. 내가 뭔가를 막 얻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바람의 나라 같은 그 옛날에 게임이 아니니까 내가 막 돼지를 다 먹었어? 토끼를 다 먹었어? 막 하늘에 대고 토끼를 내려주세요. 돼지를 내려주세요. 이러면 내려와? 아니야. 이건 게임이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돼지가 있거나 토끼가 있을 만한 곳으로 또다시 찾아가야 한다는 거지. 또 농사를 짓지 않아?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 사과를 전부 다 따서 먹었어. 그럼 또 막 하늘에 대고 사과를 다음날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과가 열려? 아니라는 거지. 열매가 열려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주거의 개념이 상당히 필요가 없는 개념이야. 왜?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왜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가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주로 이동 생활이 주요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도 봐봐. 막집 막 지어야 돼. 바위 그늘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그 눈을 피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큰 바위 밑에 그늘이거나 또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동굴과 같이 크게 주거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뭘로 설명했냐면 빙하기라고 하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무리를 지어 살아다니고 그리고 이러한 빙하기다 보니까 먹을 걸 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획득하는 사회고 그러니까 집이 필요 없어 막 짓고 동굴에 살고 그러니까 이동한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물이에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봐봐. 돌을 지금 보면 좀 확대 크게 해볼까 얘들아? 여기 보면 좀 울퉁불퉁한 이런 면들 보이지 않니? 이게 그냥 돌을 막 내리쳐가지고 돌을 엄청 날카롭게 만들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땠을까? 어렵겠지. 우리 처음에 쌤이랑 수업할 때 분필로 쌤이 쇼했던 거 기억나? 분필 칠판을 빡 던지니까 날카로운 면이 나타났지. 분필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돌을 진짜 그렇게 던져서 해봐 얘들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렇게 돌을 떼어내서 만들었던 도구 이걸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뗀석기라고 했었고 이 뗀석기에는 상당히 여러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잘 보면 양쪽의 면이 지금 날카롭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안 써도 돼요. 양면 핵석기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자 또 주먹에 딱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해서 얘를 주먹 토끼라고도 했었고 또 심장이 주먹의 사이즈라고 했잖아. 심장형 석기라고도 불렀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 날카로운 이음새 부분인 승배 찌르개 또한 이 뗀석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지. 근데 이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얘들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용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 찌르개. 찌르개는 주로 뭐에 사용했을까? 맞아 얘들아 이거는 사냥할 때 사용했던 거고
집게, 이것도 뚝배기 깨버리는 거지. 집게, 이것도 사냥 도구. 글게는 뭐냐면 가죽을 베을 때 쓰는 도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 바로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별표치고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풍습과 예술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구석기 인류라고 해서 미개해 이러면 안 되고, 이들도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를 인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흥수 씨가 발굴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골 화석이 있다고 해서 흥수아이라고 했었죠. 그 흥수아이 주변에 꽃가루가 뿌려져 있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름대로 있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의 뼈나 뿔로 예술품을 제작을 했었는데, 저 코끼리의 역동적인 모습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 먹고 싶다라고 했었지. 주로 사냥의 성공이나 풍요를 기원하는 예술품들을 제작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신석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기후가 온화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바다가 얼어있어. 근데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빙하가 녹기 시작한 곳에 바다가 되고, 그 바다에서부터 이제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조개와 같은 해산물들이 풍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다시 먹을 게 많아지겠죠. 또 빙하기 시대와 다르게는 작고 날쌘 동물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이제부터 농경과 목축이라는 것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농사를 짓거나 또는 가축을 기를 때 알아서 기를지렴 또는 알아서 자라렴 하고 도망가? 아니지. 잘 자라는지, 또 내 가축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병에는 걸렸는지 않았는지, 또 내가 심은 당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착하는 생활이 필요해지게 되었던 거야. 그럼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이러한 농경과 목축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필요한 걸까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별표 이제 움집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배 형태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이 움집을 지었던 주요 위치들이 해안가나 강가예요. 농사 지을 때 물 필요하고, 또 바다 근처에 있으면 바다에 있는 해산물도 먹기 풍부하고, 가축을 기르니까 또 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해안과 강가 유역에서 주로 이러한 집 유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혼자 짓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혈연, 시족, 가족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한다. 얘는 좀 말이 어려우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석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때는 잘못했다 얘들아. 미안해. 여기는 정착 있지. 얘가 일로 내려가야지 정착 생활을 했었고, 그러고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과 같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시대, 얘를 우리는 생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또 쌤이 오랜만에 찍으니까 또 긴장해가지고 실수를 해버렸네. 이 정착을 하다 보니 이런 정착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집이 등장하기 시작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도구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석기 시대 때의 도구입니다. 왼쪽 보니까 뗀석기는 떼어서 만든 도구였었지만, 이제 오른쪽 신석기 같은 도구, 신석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갈아서 만드는 도구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석기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는 거야? 갈돌, 갈판 요런 말이 붙는 거지. 그래서 갈돌과 갈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걸 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했었어. 농경이 시작되니까 껍질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냥 먹으면 아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이런 갈돌과 갈판을 활용했다고 했었고, 생산물들이 등장하니까 이런 생산물들을 저장하기 위한 도구, 바로 톡이라고 하는 그릇도 이 시기 때 등장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톡이는 톡인데 이 당시 때 무늬가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빗살 모양 같이 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빗살 무늬 톡이라고 부른다고도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풍습과 예술을 보시면
칠의 거리가 있어요. 칠의 거리하고 조개 껍데기 가면은 전부 다 이 조개라고 하는 걸 활용했던 건데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뭐가 풍부해졌다고 해산물이 풍부해지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본인의 미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신석기 때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물, 물고기 잡으려면 그물이 필요하잖아. 그런 그물을 만들기 위해 당시 만들었던 뼈바늘 같은 거, 우리 뜨개질하는 바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때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실을 뽑기 위한 도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시신앙의 모습도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태양이었어. 이런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 그리고 자연물을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했었고, 동물을 숭배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토테미즘. 영혼을 숭배하는 사상, 우리 무당을 샤먼이라고 했었죠. 샤머니즘이라는 원시 신앙들도 등장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머릿속에 어떤 자연환경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구석기는 빙하기, 그러니까 추워.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야 이러한 동물들을 상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뭉쳐 살았었고, 또 기후가 힘드니까 농사 짓기도 어려우니 사냥이나 채집, 돌아다녔구나. 반면에 신석기는 따뜻해지니까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집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분포를 보니까 먼저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 지역과 검정색 동그라미 지역이 있는데, 검정 동그라미 지역을 선생님이 연결을 해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주로 지금 검정 동그라미는 바닷가 근처를 중심으로 분포가 돼 있네. 우리 해산물이 풍부하고 물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 네, 이거는 신석기 시대라고 유출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동그라미는 주로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동굴이 많을 법한 산 속에 위치해 있어요. 구석기 시대 때 인류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 정리할 때 선생님이 나는 혹시 더 이상 외울 게 없다 라고 할 때 유적지까지 알아두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했었지. 먼저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연천 전곡리 써둘까? 연천 전곡리 정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반면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서울에 움집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울에 암사동이라는 유적, 두 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문제 푸는데 빨리 도움이 된다.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 반면에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 시대 때의 유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청동기와 철기 시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 이 위에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은 모두 평등한 존재였었대. 그런데 청동기와 철기 시대로 오니까 현관펜 쳐볼까? 불평등 시대가 시작이 돼.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는 뭔가 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 결국 이 말은 이 시기 때부터 계급이라는 게 출현하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었지. 먼저 청동기 시대 때는 신석기 시대보다 농사의 스킬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밭농사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농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력이 증가되자 내가 1년을 지내고도 남는 농산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우리 남는 농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고, 이 잉여 생산물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냐면 사유재산이라는 게 되는 거야. 내 재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이제 먹고 땡이 아니라 내가 먹고도 남는 것들이 생기고 그 남는 것들을 갖다가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내 재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힘에서 조금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거, 아하, 이러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고 나의 재산이 등장하면서 이 재산의 최상위에 있는 우두머리, 그들을 우리 무리의 장이라는 뜻의 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고 이 시기 때부터 계급이라는 것이 바로
출현하게 되었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시대는 글자가 없었던 시대니까 뭔가 이렇게 급이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우대했다라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거에 쌤이 예를 들어야 한다고 했었지? 낑낑대면서 엄청 무거운 바위로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우리 이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핵심은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재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계급이 등장하며 이 군장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고인돌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였었구나. 자, 유물로 봤을 때는 청동원 선생님이 아까도 재료가 상당히 희귀하다고 했었고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은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배층의 도구 제작에 주로 활용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 청동으로 농기구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거 다이아몬드로 농사기구 만드는 거랑 똑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청동을 못 쓰니까 뭘 써야 될까? 원래부터 썼던 거 돌도구를 썼어야지. 그래서 청동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여전히 돌로 만든 도구를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또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재료가 청동이 되면서 비파형 또는 세형 동검 같은 청동검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청동으로 만든 방울과 거울 등이 제사의식을 지내는 데도 활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생산력도 증가하고 부족 간의 전쟁도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바다 건너에 있었던 중국과의 교류 흔적도 보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활용되었던 화폐인 명도전이 우리나라에 출토되기도 했었고 또 중국에서 사용했었던 이 붓도 창원 다올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출토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붓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글을 쓸 때 필요한 연필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붓이 출토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철기 시대였었지만 여전히 청동기도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도 이 시기 때 이르러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철기인데 왜 철을 안 쓰고 청동을 써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지금 왜 TV를 봅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 했었지. TV가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기술이 발전해 더 좋은 TV가 나왔던 것처럼 청동도 과거의 도구였지만 철기로 오면서 더 좋아지게 바뀌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 유물 사진 보고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진, 우리 이렇게 비파같이 생긴 청동검이어서 이 친구를 뭐라 불렀었냐면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렀었고 오른쪽은 동검은 동검인데 왼쪽보다 뚱뚱하지 않고 가늘어요. 가늘 세자를 써서 세형 동검이라 한다고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니까 칼은 칼인데 돌로 만들었고 반달 모양처럼 생겼네. 얘를 우리 반달 돌칼이라고 불렀고 마지막에는 이 사진 바로 이것이 고인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고 한번 1강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필요해요. 약 70만 년 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데 맞아요.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정교하게 갈았대. 얘들아, 우리 간석기를 사용했던 거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의 모습이었냐면 신석기 때의 모습이니까 이건 틀렸네. 3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서 정착했대. 맞는 설명이고 신석기 시대 때 태양 특정 동물을 숭배하고 관련된 예술품 만든 것도 맞는 말이죠. 자, 이제 2번과 3번, 4번, 5번을 볼 텐데 선생님이 딱 이 선사시대 문제는 유물 사진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힌트들이 되는지를 잘 떠올려 보면 좋다고 했었죠. 자, 먼저 우리 2번 문제를 보니까 이곳에는 연천 정곡리 이거 셈이 어느 시대 유적이라 했었지? 구석기 시대 유적. 그리고 또 주목도끼 등 뗀석기를 사용했대. 아하, 그럼 이거 무슨 시대야? 오케이, 구석기. 쉽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어? 근데 움집도 존재했어? 근데 빗살무늬 토기도 있었어? 이거 모르면 이건 간첩이다 얘들아. 뭐야? 신석기 시대. 4번 문제 볼게요. 자,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안내 문제인데요. 또 나왔다. 연천 정곡리 유적. 그러고 동굴과 막집에 살았어?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를 활용했어? 이것도 끝났네. 이거 무슨 시대에 대한 설명?
오케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안 빠르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5번 문제 볼게요. 5번 가시대,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등의 뗀석기를 활용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나와 있고요. 그러고 막집도 만들어 본대요. 이것도 끝났다. 무슨 시대에 대한 설명? 네,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정리해 봤을 때 요약해 보면 이럴 것 같아. 구, 신, 청이 있다면 먼저 도구부터 나와야 되겠지? 구석기 도구, 뗀석기. 그치? 반면에 신석기는 간석기. 그러고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 청동은 당연히 청동으로 만든 청동 도구들. 예를 들자면 비파형 검 또는 청동 방울 또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청동 도구.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도 중요했던 거. 이 시기 때는 이동 생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필요 없어서 막집 또는 동굴에 살았지만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부터 정착 생활 그러니까 움집이 있었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때 계급이 등장했었고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내 재산인 사유 재산이라는 게 출현하면서부터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나타났던 시대였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 핵심적인 키워드들 정리해놓고 복습할 때 꾸준히 반복하시면 이제 선사시대 문제 무섭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시간의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선사문화의 전개의 내용 같이 정리해봤는데 여기도 꾸준히 복습하면 언젠가는 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선생님 믿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죠. 2강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 빠이빠이.